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기출로 정리하는 한국사의 신쌤 신정호입니다. 2020년, 2021년 저에게서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관광통역 안내사 시험 대비, 필기시험이죠. 관광통역 안내사 시험 대비 수업을 들은 많은 수험생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시험이 임박한 지금의 저에게 수업을 들은 수험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요. 최신 기출문제로서 마지막에 좀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 수업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험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공부는 충분히 하고 계시죠? 이게 아무런 공부 없이 지금 제가 진행하는 수업을 들으시면 별 효과는 없으실 거고요. 제가 기존에 가르쳐 드렸던 부분, 특히 요약집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최신 기출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기출 문제를 제가 2017년, 18년, 19년, 20년 이렇게 4년치 100문제를 모았는데요. 각 그냥 연도별로 풀어드리는 것보다는 이거를 하나로 모아서 각 파트별로 이 시대순으로 한꺼번에 모아서 출제 경향이 어떤지도 좀 살펴보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오늘 첫 수업 시간에는요, 우리 제일 처음에 배웠던 파트, 선사시대, 고조선, 그리고 여러 나라의 성장 파트까지 그렇게 해서 문제를 좀 추려보았고요. 토탈 9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하나하나씩 보면서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밑줄 친 시대의 유물로 옳은 것은 2017년도 기출문제네요. 가로 사람들은 열매, 채집, 사냥, 물고기 잡이로 식량을 구했고 이동 생활을 하면서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살았다. 동굴이나 바위 그늘도 좋은 키워드네요. 지금 보시면 이동 생활, 동굴이나 바위 그늘, 그 다음에 채집, 사냥 이런 키워드들이 나왔네요. 이 지문에 나온 시기는 구석기 시대 이동 생활을 하면서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살았죠. 수렵, 채집 생활을 했다. 그러면 문제는 구석기 시대 유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1번 덩이새. 덩이새 하면 우리 어느 시기에 나온 유물이죠? 그렇죠. 초기 철기 시대 사만, 그 중에서 변한 지역에서 낭랑, 외지역으로 수출한 게 덩이새죠. 그래서 1번은 탈락. 2번 주먹도끼. 그렇죠, 여러분. 주먹도끼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로 제가 좀 기억 좀 해달라고 그랬죠? 주먹도끼, 긁게, 찢게, 승배 찌르게 이런 구석기 시대의 대표 유물 기억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주먹도끼가 정답이 되겠네요. 3번 비파형 동검, 동으로 만든 칼. 이건 당연히 청동기 시대의 대표 유물이 되겠고요. 4번 빗살무늬 토기. 이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죠. 신석기 시대 토기가 발명되었는데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 빗살무늬 토기.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다음과 같이 생활한 시대에 널리 사용한 도구는 2019년도 기출문제네요. 자, 사람들은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살며, 동굴이나 바위 그늘 또 나왔네? 무리를 이루어 사냥감을 찾아다녔다. 사냥감을 찾아다녔다? 이동 생활을 했다는 얘기네요. 자,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살며 수렵 채집 활동을 하고 이동 생활을 한 거 똑같은 문제네요. 구석기 시대에 관한 지문이었고, 자, 이 구석기 시대에 사용한 도구는 1번 반달돌칼. 여러분, 반달돌칼은 그렇죠. 청동기 시대의 대표 유물. 그 중에서도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농기구였습니다. 2번 비파형 동검. 비파형 동검 역시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이죠. 3번 주먹도끼.
아이고, 앞에 문제하고 이 정답 지문까지 똑같네요. 주먹도끼, 구석기 시대의 대표 유물 반드시 기억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4번 돌괭이. 첫 수업이라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기뻤는지 목소리가 약간 샜네요. 죄송합니다. 돌괭이는 신석기 시대 대표 유물 농기구죠. 자, 신석기 시대 농경이 시작되었다. 그것도 여러분 반드시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신석기 시대의 유적을 모두 고른 것은 2017년도 기출문제네요. 기억, 연천 전곡리, 니은, 상원 검은모루 동굴, 티귿, 서울 암사동, 리을, 양양, 오산리.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 유적지는 특히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가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죠. 자,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들은 대개 어디 있죠? 큰 강가나 해안가. 대표적인 게 서울 암사동, 부산의 동삼동, 양양의 오산리, 그 다음에 봉산 지탐리. 제가 이렇게 네 군데 좀 반드시 좀 기억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정답을 보면 디귿과 리을, 서울 암사동, 양양 오산이 나왔네요. 정답은 3번 디귿, 리을. 여러분, 기억의 연천 전곡리, 리은의 상원 검은모루 동굴, 여기는 그렇죠, 구석기 시대의 대표 유적지였습니다. 구석기 시대 대표 유적지도 좀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신석기 시대에 사용한 토기를 모두 고른 것은 2019년도 기출문제네요. 여러분, 신석기 시대 인간이 드디어 토기라는 도구를 만들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 토기 되게 중요해요. 신석기, 청동기 시대 토기 구분하는 거 되게 중요한데, 자, 보겠습니다. 기억, 빗살무늬 토기, 니은, 미송리식 토기, 디귿, 붉은 간토기, 리을, 덧무늬 토기. 여러분들, 제가 신석기 시대 대표 토기 세 가지 좀 기억해 주십사 부탁드렸죠. 뭐였죠? 이른 민무늬 토기, 그 다음 빗살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이렇게 좀 부탁드렸으니 보기 중에서 그렇죠, 기억, 빗살무늬 토기, 리을, 덧무늬 토기가 보이네요. 정답은 기억과 리을 2번이 정답이네요. 여러분, 미송식 토기는 그렇죠,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토기. 디귿, 붉은 간토기 역시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토기죠. 청동기 시대의 토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청동기 시대 대표 토기는 민무늬 토기, 미송리식 토기, 붉은 간토기.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고조선 시대 청동기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 유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청동기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 유적이네요. 자, 우리 청동기 시대 대표 유물과 유적 네 가지 있었죠.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그렇죠, 비파형 동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거친무늬 거울이 있었고, 미송리식 토기도 있었고, 고인돌, 그 중에서 북방식, 즉 탁자형 고인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명도전, 2번 비파형 동검, 3번 미송리식 토기, 4번 고인돌 탁자식. 야, 세 가지는 맞는데 1번 명도전은 우리 청동기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이 아니라 초기 철기 시대 한반도에서 발견된 중국돈. 그렇죠. 그래서 중국과의 활발한 교류를 나타내주는 유물이었네요. 정답은 1번.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 고조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년에 나온 기출문제.
2020년 기출문제네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원전 108년 왕검성이 함락되어 고조선이 멸망하였다. 그러네요. 고조선이 BC 108년 한무제 진입으로 멸망하였죠. 1번은 맞는 설명. 2번, 기원전 194년 위만은 우거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위만조선이 194년에 성립해서 결국 108년에 멸망을 하는데 이 진안 교책이 연왕 노관에 부하였던 위만이 누구를 몰아내고 고조선 그 단군 왕검이 세운 고조선을 위만조선으로 바꿨죠? 그렇죠. 준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위만조선의 역사를 시작하였죠. 아이고, 연도까지 맞았는데, 내용도 맞았는데 우거왕을 몰아내고, 이쪽이 틀렸네요. 누구를 몰아내고? 준왕을 축출하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네요. 3번도 볼까요? 기원전 3세기경에는 왕 밑에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을 두었다. 기원전 3세기, BC 3세기 고조선에는 그렇죠. 부왕, 준왕 등 강력한 왕이 등장하였고 왕 밑에 상, 대부, 장군, 박사 등의 관직명이 보입니다. 3번은 맞는 내용. 4번, 진안교책의 위만은 1천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고조선으로 들어왔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진안교책이 엄밀히 말하면 한나라 성립 초기에 연왕 노관에 부하였던 위만이 노관이 흉노로 도망가니까 자신의 무리 1천여 명을 이끌고 고조선으로 들어와 이때 준왕이 이 위만을 서쪽 변경 지역을 지키는 박사에 임명했고 그러자 위만이 그쪽에서 세력을 키워서 결국은 BC 194년에 준왕을 축출하고 위만조선을 수립하게 되는 거죠. 자, 2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볼까요? 7번, 고대의 여러 나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년도 기출문제네요. 틀린 거 찾아라. 1번, 부여에서는 흉년이 들면 책임을 물어 왕을 폐위하기도 하였다. 오부족 연맹체로 이루어진 부여, 왕권이 미약하였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증거로 그렇죠. 이렇게 흉년이나 아니면 재해가 발생하면 그렇죠. 왕에게 책임을 물어 왕을 폐위하기도 하였다. 맞는 설명이네요. 2번, 옥저에서는 가족이 죽으면 감회장을 했다가 뼈를 추려 커다란 목관에 안치하였다. 옥저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죠? 그렇죠. 옥, 민, 골, 옥저, 민며느리제, 골장제. 자, 이번에 설명하는 건 옥저의 되게 특이한 장례 풍습이었던 골장제에 대한 옳은 설명이네요. 2번도 맞는 질문. 3번, 동해는 10월에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벌였다. 동맹. 야, 요즘도 군사적 강국들이 좀 더 강해지기 위해서 다른 나라하고 여러 가지 동맹을 맺죠. 군사적 동맹. 자, 우리 여러 나라의 성장 파트에서 군사적 강국, 고구려. 동맹은 고구려의 제천 행사. 동해의 제천 행사는 뭐였죠? 그렇죠. 무천. 동해의 제천 행사 무천도 같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3번 틀렸네요. 3번 정답. 4번, 사만에서는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었다. 그렇죠. 사만에서는 제사장인 천군이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적 행사가 정치적 지배자와 종교적 지배자가 분리되어 있는 재정 분리 사회. 맞는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까요? 8번, 사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건 2019년 기출문제네요. 1번, 변안에서는 철을 화폐처럼 사용하였다. 예, 그렇죠. 사만 중에서도 변안에서는 철이 풍부하였고 이 풍부한 철을 덩이새 형태로 낭낭 외에 수출하였다.
변환에서는 철을 화폐처럼 사용했다. 1번 옳은 지문. 2번 마한에서는 농경이 발달하고 벼농사를 지었다. 그렇죠. 삼한에서는 일찍이 저수지 축조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강수량도 풍부해서 벼농사를 비롯해서 농경이 발달하였다. 맞는 설명이고요. 3번 진안에서는 편두의 풍속이 있었다. 그렇죠. 진안과 변안에서는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머리를 무거운 돌로 눌러서 조금 기형적으로 납작하게 만드는 편두의 풍속이 있었습니다. 4번 변안에서는 다른 음락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노비와 소말로 변상하게 하였다. 다른 음락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노비와 소말로 변상하는 풍습을 뭐라고 부르죠? 책화. 그러면 책화는 어느 나라의 풍습이었죠? 그렇죠. 동해의 풍습이었죠. 동해 단과반 책무 기억하시면 되죠. 동해의 특산물은 단궁, 과하마, 반어피, 그 다음에 책화라는 독특한 풍습이 있었고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설명은 4번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9번 마지막 문제네요. 작년도 기출문제, 2020년도 기출문제네요. 다음 나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번에도 역시 틀린 거 찾으려네요. 1번 동해는 조계원을 엄격하게 지켰다. 동해는 되게 특이해요. 다른 부족, 다른 불악의 경계를 침범하면 노비소 말로 변상해주는 책화라는 풍습이 있어서 지역 간의 경계를 명확하게 했으나 또 반대로 결혼만은 엄격한 조계혼을 지켰다. 맞는 설명이고요. 2번 삼한에서는 제사장인 천군이 소도를 다스렸다. 재정 분리의 사회 삼한에서 전문 제사장 천군 소도를 다스렸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옥조의 특산물로 과하마, 단궁, 반어피가 있었다. 여러분 단궁, 과하마, 반어피가 특산물인 나라는 동해죠. 동해. 옥저가 아니라 3번은 틀렸네요. 3번 정답. 4번 부여에 있는 12월에 열리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여러분 이 여러 나라의 성장 파트에서 제천 행사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 중에서 다른 나라의 제천 행사는 다 되게 추수감사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10월인데 부여는 그렇죠. 유목 민족의 풍습에 의해서 12월에 제천 행사가 열렸고 이름이 영고였다. 기억해달라고 부탁드렸죠. 부여에는 12월에 열리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시험에 나왔던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각 25문제씩 총 100문제 중에서 선사시대, 고조선, 그리고 여러 나라의 성장 파트에서 9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여러분들 좀 느낌 오셨죠? 우선적으로는 그렇죠.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의 특징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 중에서 구석기, 신석기 시대는 유물과 유적 반드시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신석기 시대부터는 토기가 제작되어서 신석기 시대의 토기, 청동기 시대의 토기 좀 구분 좀 해주셔야 되고 청동기 시대는 그렇죠. 시대적 특징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고조선 전반적인 특징, 팔조법 이런 거 잘 기억해 주시고 위만조선의 성립, 그 다음에 한나라 무지한테 BC 108년에 멸망당하고 한사군이 설치된 거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나라의 성장 파트에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의 각 특징들 기억해 주시고 반드시 제천 행사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최신 기출문제로 정리하는 관광통역 안내사 대비 한국사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